안녕하세요. 다정한 라디오의 마인디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축복이 숨어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만들었던 미래 계획표를 재미삼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그 계획표에 따르면 저는 20살 때 의과대학에 합격한 후 친구들과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평생토록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27살에 최고의 이상형과 결혼한 다음 30살 즈음에는 2명의 자녀를 둔 멋진 워킹맘이 되어 있어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성스럽게 작성했던 미래 계획표 중에서 실현된 목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빛나야 할 나이인 20살 때부터 본격적인 우울증이 시작되면서 올해까지 일단 살아만 있는 게 저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죠. 제가 예상했던 인생 행로에서 살짝만 벗어났더라면 그럭저럭 잘 대처해 나갔을 텐데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저는 매일매일 당혹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그렸던 제 미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인생이 전개되면 안 되는데 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제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고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꿈꾸던 삶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마자 모든 걸 내려놓고 싶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인드룰 책에도 수록해 놓은 파울로 코엘료의 명언이죠. 그 깨달음은 바로 신의 결정은 늘 불가사의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저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루트를 따라 인생이 펼쳐질 때 최고로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적인 루트가 사회로부터 주입받은 가치관에 의해서 짜여진 루트라는 점입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가는 걸 목표로 삼았던 이유는 어릴 때 봤던 메디컬 드라마 속 주인공이 너무 멋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적성이나 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남들이 멋있다고 하는 직업을 맹목적으로 추앙했던 거죠. 저라는 사람은 원래 제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데요. 괜히 마음의 소리를 따라갔다가 생계가 위협받을까봐 가장 좋아 보이는 성공 방정식을 따르려고 했던 겁니다. 순수의식이 선물한 인생 계획표를 무시하고 사회가 규정해둔 인생 계획표를 따랐던 것에 대한 대가는 엄청났죠. 제가 가진 거의 모든 것들을 잃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삶이 초토화됐을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왜 그렇게 정형화된 인생 계획표에 집착하며 살았을까요? 불확실하다는 것, 즉 내가 무언가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병적으로 심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죠. 제 부모님은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무언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질 못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괜히 화를 내시거나 잘 알고 있는 듯한 연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 좁은 영역에만 갇혀 계셨죠. 단 한 번도 모르는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본 적 없으셨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 내포되어 있는 기회를 만나본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럴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근거 없는 거부감은 날로 커져갔고
저에게도 불확실한 건 무조건 나쁜 거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셨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은 반대로 확실한 것에 대한 집착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억지로 모험을 할 필요는 없죠. 확실한 것들이 주는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확실한 것에 투자하더라도 가끔씩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가장 안전한 삶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을 지나치게 붙잡으려다가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심정을 저는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저 또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괜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라고 되묻고 싶기조차 했으니까요. 안타깝게도 과거에 저는 확실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고 결국 불확실한 것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뻔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안의 집착이 얼마나 센지 그런 경험을 수십 번 반복한 뒤에야 확실한 것을 쫓아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겨우 깨달을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저에겐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숱한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수그러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확실한 길을 걸어간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것까진 알겠는데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다는 게 마냥 두렵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줬던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울로 코엘료의 명언이었습니다. 신의 결정은 늘 불가사의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을 계속해서 곱씹다 보니까 불확실한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저의 분별심이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불확실성을 자꾸 밀어내려 했던 이유는 불확실한 게 나빠서가 아니라 불확실함이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괴로움을 견뎌낼 만큼 제 의식의 힘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게 당연하지만 마음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불확실성이 주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불확실함이 점차적으로 확실함으로 변해가죠. 불확실함을 받아들인다는 건 애벌레가 허물을 벗기로 결심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허물을 벗는 게 무서워서 평생 그 안에 갇혀 산다면 애벌레는 결국 나비가 돼보지도 못하고 딱딱한 허물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다 떨어지자마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불확실한 상황은 인생의 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관상 무시무시한 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축복의 문이었던 거죠.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불확실성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불확실성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감정들을 정화시켜 나가다 보면 불확실성만큼 인생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애벌레를 멋진 나비로 탈바꿈시켜줄 불확실성이 여러분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마인디였습니다.